사드 미사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참 우리나라에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바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미국의 전략 방위구상 SDI의 일환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대탄도탄 방어 미사일이죠. 단거리 SRBM, 준중거리 MRBM, 중거리 IRBM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직격 파괴로 요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직격 파괴라는 것은요, 이 파편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대 미사일이 날라오면 이걸 히트해가지고 격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GBI,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와 함께 미국 본토 혹은 미국의 우방국이나 미군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목적으로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공중방어 시스템입니다. 1987년 소련의 신형 탄도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 육군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하였고요. 1992년부터 본격 개발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개발의 주된 이유는 기존의 패트리어트 팩3의 방어력의 제한점 때문인데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우수한 방어력에도 불구하고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약간 제한점이 있었어요. 패트리어트는 전개도 빠르고 명중률도 우수했지만 요격에 성공을 하더라도 지상에 미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즉 날라오는 표적을 히트했지만 얘가 계속해서 잔여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어 지역에 피해를 줬다는 거죠. 패트리어트의 사거리가 짧고 이 충격력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이죠. 사드는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해서 고도 40km에서 150km의 초속 약 2.5km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미사일과 조기 경보 레이더,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해군에서 운영하는 해상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와 함께 미국의 MD 체계의 핵심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은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내셔널 미슬 디펜스,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을 방어하는 띠어럴 미슬 디펜스, 전구 탄도탄 방어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것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MD, 미슬 디펜스 미사일 방어 체계 개념이에요. 바로 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미사일로 타격을 하는 수단이 바로 이 사드 체계죠. 바로 사드 미사일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서 표적을 탐지를 하게 되면요, 여러 위성들이 있습니다. 위성이라든지 여러 정찰 자산들이 있는데 표적을 탐지하면 이를 사드 체제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드 체제는 이 정보를 수집을 하면은요, 이때부터 자체적인 레이더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표적을 획득하고 자체 재원을 처리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드 체제는 고층 방어 체계예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40km 이상에서 최대 150km까지의 고도인 이 대기권 밖에서 올라갔을 때 사드 미사일로 요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대공 요격인 사드 미사일은요, 주로 대륙간 탄도탄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겨냥하는 것으로 걸프전에서 선보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최종 종말 단계인 전방어, 이 포인트 디펜스라고 하는데요. 전방어를 하는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길고 먼저 교전을 하는 미사일이죠. 방어력이 매우 우수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드 시스템은 전 세계에 48시간 이내에 전개가 가능하며 지상, 철도, 해상 이동 및 공중 수송이 용이하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4시간 이내에 이동 준비 및 발사 준비를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시스템이고요. 특히 이 AN/TPY-2 X밴드 레이더인데요. 이 X밴드 레이더는 전방 감시 모드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요, 1800km에서 약 3000km까지도 요 탐색이 가능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종말 사격 통제 모드로는 약 600km 정도의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다르냐? 같은 레이더인데 이게 서로 모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방 감시 모드일 때는 오직
이 감시 임무만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종말 사격 통제 모드가 될 때는 이때는 이 사드 시스템을 통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기 때문에 연산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그래서 각 모드로 전환을 할 때 8시간 정도 걸리고요. 서로 요구되는 부품도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부품의 문제들보다는요, 물리적인 거니까 그것보다는요, 무엇보다도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전환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AN/TPY-2 이 X밴드 레이더는 당연히 종말 사격 통제 모드의 레이더겠죠. 그래서 뭐 중국을 바라볼 수 있다든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이 전방 감시 모드로 운영 중인 AN/TPY-2 X밴드 레이더는요, 요거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의 이 교과미사키 기지에 바로 전방 감시 모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1개 포대는요, 6개의 발사대와 전술 교전 통제소, 그리고 레이더, 지휘 통신 시설들 및 발전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요 발사대가 한 개의 발사대인데요. 1개 포대는 6개의 발사대니까 얘가 6대가 있겠죠. 사드 유도탄 본체는요, 일단 고체 로켓입니다. 요 미사일을 보시면은 그냥 1단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이 1단 고체 로켓이 발사를 해서 이 유도탄이 올라가게 되고요. 미사일의 방향을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얘는 날개가 없습니다. 보면은 그냥 미끈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추력 편향 노즐을 가지고 이 방향을 바꿔서 조정을 하게 되고요. 사거리는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도는 150km까지 올라가고요. 그래서 교전 범위가 40km에서부터 150km까지가 교전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거리는 200km까지 날아가는 거고요. 사드 미사일의 비행 제어 및 유도는 발사 직후에는 이 지상 레이더에서 표적 정보를 받아가지고 표적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AN/TPY-2 레이더가 표적 정보를 주게 되고요. 이 지령을 받은 미사일이 위치를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이때는 관성 항법을 이용해서 표적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고요. 지상 레이더가 보내주는 재원을 수신을 하기 위해서 이 지령 수신 장치 및 이 자세 제어 장치를 위한 자이로스코프가 위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표적 근처까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탄두는요, 요 부분입니다. 요 탄두는요, 폭발성 타편이 아니라 요격체, 킬 비글이라고 하는 요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탄두의 운동 에너지로 적의 미사일을 충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부에 폭약은 없습니다. 즉 파편 빵 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요격체가 직접 가서 부딪히는 방식이라서 그래요. 이 요격체는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서는 적의 손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적의 탄도탄을 충격시키기 위해서 적의 손으로 봐서 이렇게 갖다 받게 되는 거죠. 이 시커가 적의 손으로 적의 탄도탄을 탐지하게 되면 10여 개의 추력 편향 추진기로 궤도와 자세를 수정하면서 표적에 충돌하는 방식이죠. 사드의 추진체는 요 일단 고체 연료가 추진체가 되지만 요 안에 있는 킬 비글 요격체의 추진은 추력 편향을 위한 닥스 체제라고 합니다. 닥스는요 DACS라고 하고요. Divert and Attitude Control System입니다. 요 닥스에는 액체 연료를 사용을 하고 직접 충격의 효과는 만일 적의 탄두가 핵탄두라면 직격이 될 경우에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이 적의 미사일과 핵탄두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이걸 맞춰도 핵 폭발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궁금해하시기도 하는데 핵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히트를 해서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핵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에 적의 미사일의 탄두가 화학탄이나 생물학탄일 경우에는 그전에도 물론 히트를 해서 무력화하지만 일부 그 자연 오염이 된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일부가 분해되거나 잔해가 발생하면 그게 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피해는 매우 미비한 게 워낙 고고도에서 탄이 폭발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자연 정화도 좀 일어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적이 의도했던 전략적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뭐 일부 자연의 오염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군사 혹은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사드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배치가 되게 된 것은요,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죠.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낼 방법이 현재로서는 사드 미사일 외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이 발사될지도 모른다는 사전 징후가 농후할 경우에는 우리의 F-15K나 최근 도입된 F-35 스텔스 전투기가 선제 타격을 하는 경우가 제일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일에 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에 얹혀진 북한의 핵미사일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요, 몰래 다른 데 도망가서 만일에 쏘게 되면, 그리고 만일에 핵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이때는 사드 미사일로 요격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은 오직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이 사드 미사일 체계는요, 지구상에서 개발된 가장 초정밀한 유도 무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총알로 어떻게 맞추느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 미사일은요, 총알의 서너 배 이상 빠르고 날라오는 탄도 총알의 서너 배 이상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총알의 10여 배 이상 빠르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총알을 맞추는 것보다도 더 월등한 과학 무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드 미사일이 배치가 된 것은 적의 핵 탄두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배치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드에 대한 무기 체계에 대한 특성 말고 사드에 대한 시사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곧 또 다루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